텐데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 저 역시 시즌 중단으로 인해 최근에 본의 아니게 영상 업로드가 뜸했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좀 핑계고, 사실 농구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최신 소식들 말고도 전해드릴 이야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전해드릴 주제는 NBA에 존재하는 조금은 황당하고 농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이라도 이런 룰이 있었나 할 법한 그런 특이한 규칙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앞서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NBA 리그 규칙은 총 14개의 룰로 나뉘어져 있고, 또 각 룰마다 여러가지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합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이 규칙들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개선되면서 매년 조금씩 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수많은 룰들 중에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 규칙들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규칙은 들으시면은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시합에서는 선수 5명만 출전할 수 있다는 룰입니다. 농구는 원래 예전부터 한 팀에 5명이 뛰는 운동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제가 이 룰을 처음으로 뽑은 이유는 이 당연한 룰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08년도에 포틀랜드가 보스턴을 상대로 6명의 선수를 투입하면서 득점을 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에는 2쿼터가 1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포틀랜드의 감독이었던 맥 밀런이 실수로 6명의 선수를 투입하였고, 보스턴의 선수들은 플레이가 진행되는 동안 심판에게 계속 항의를 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심판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고, 그로 인해 포틀이 쉽게 득점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심판들은 모여서 이 득점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당시 리그에는 5명만 출전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룰은 당연히 있었지만, 또 반면에 이미 득점이 인정된 점수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룰이 있었고, 그 룰로 인해 이 득점은 결국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NBA에는 심판이 득점을 번복할 수 있는 룰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실수로 6명이 이렇게 투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득점을 무효시킨다는 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담이겠지만 당시 그 플레이에서 득점으로 이어지는 어시스트를 했던 선수가 바로 그렉 오던이었는데, 이게 그렉 오던의 인생 플레이였다라는 평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룰은 로고와 관련된 룰인데, 일단 NBA는 로고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NBA도 이제 기업들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축구처럼 유니폼에도 로고를 달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신발 이외에는 그 어떤 로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했던 일화가 바로 2013년도에 이만 샴퍼트가 본인의 머리에 아디다스 로고를 이렇게 그렸었는데, 리그는 그 로고를 즉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샴퍼트는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원형 탈모가 온 것처럼 로고만 이렇게 깨끗이 지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엔 웨이드가 얼굴에 본인의 이름이 써진 밴드에이드를 이렇게 붙였었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고 리그가 경고를 해서 제거를 해야 했었고, 2010년도엔 로존 론도가 NBA 로고가 있는 헤드밴드를 이렇게 거꾸로 썼다가 리그가 이거 똑바로 쓰라고 경고를 해서 수정을 해야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수들이 패션 브랜드인 슈프림의 로고가 그려진 압박 팔토시나 아니면 기어들을 이렇게 착용을 했었는데, 리그는 이건 역시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했던 규칙 중 하나가 이거는 로고보다는 패션과 관련된 규칙이었는데, 예전 2005년도에 데이비 스턴이 NBA 커미셔너로 있을 당시 NBA 선수들의 드레스 코드 룰에 팀벌랜드 스타일의 부츠를 신지 말라는 룰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딱히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정해진 거여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었는지를 좀 의아해하는 룰이었습니다. 그 다음 규칙은 아담 실버가 이제 리그의 새 커미셔너가 되면서 생긴 룰인데요. 시합에 앞서서 미국의 국가가 나오는 동안에 모든 선수들이 서 있어야 한다는 룰입니다. 이 규칙은 저도 조금 의외였던 게, 미국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문화가 인정되고, 어렸을 때 학교에서부터 누구나 언제든지 이런 의례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아담 실버는 이런 사소한 의례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생기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룰에 가장 큰 이견을 가졌던 선수가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였는데, 그가 아마 살아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이 규칙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먹 사용 금지 룰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물론 선수들끼리 싸울 때 상대방을 주먹으로 가격하면 안 된다 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자세히는 농구공을 주먹으로 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선수가 이렇게 공을 쥐고 있을 때 공을 빨리 달라면서 손으로 이렇게 공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주먹으로 치게 되면 좀 더 폭력적인 모습이 연출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고, 또 무엇보다 농구공을 주먹으로 치게 되면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팬들이 공에 맞을 수도 있다 라는 이유로 이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농구는 거의 유일하게 시합을 할 때 선수와 팬들 사이에 이렇게 물리적인 경계선이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팬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룰 역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즌 기간 동안 선수들에게 총 18일의 의무적인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회사나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데, 아무튼 이 규칙으로 인해 시즌 동안 팀이 연습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시키면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룰입니다.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룰 없이도 선수들이 알아서 너무 잘 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고 있고, 커미셔너 아담 실버는 이제 부상 같은 확실한 사유 없이는 이렇게 스타 선수들이 공중파 방송을 타는 경기에서 빠지게 되면 벌금을 매기는 등 선수들의 어떤 이 과도한 휴식에 대해서 이제 로드 매니지먼트 룰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룰 역시 조금은 황당한 룰인데, 각 팀들은 주어진 작전 시간을 경기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NBA 시합에선 각 팀마다 총 6개의 타임아웃이 주어지고, 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연장전 쿼터마다 각각 20초 타임아웃이 1개씩 주어지는데, 이 작전 시간들을 시합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4쿼터 전까지 적어도 4개의 타임아웃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만약 이 규칙을 못 지키게 된다면 심판이 타임아웃을 불러서 규칙을 어긴 팀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주게 된다고 하는데, 이 룰은 결국엔 시합 중간중간에 TV 광고를 방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다 비즈니스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각 쿼터마다 적어도 2번의 TV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룰은 아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리그에서 금지한 신발은 착용할 수 없다라는 룰입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예전에 마이클 조던의 에어 조던 1 브레드가 리그에서 금지를 당했던 일화를 다들 잘 아실 텐데, 사실 이건 확실한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리그가 나이키에게 빨간색과 검정색이 들어간 신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장을 보낸 적은 있었지만, 그건 정확히는 에어 조던 1이 아니라 나이키 에어쉽에 대한 경고였다고 하고, 이후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조던이 에어 조던 1 브레드를 신고 나올 때마다 몇천 불씩 벌금을 부과하고 그걸 나이키에서 다 내줬다라는 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건 나이키가 당시 마케팅을 위해서 과장되게 만든 스토리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처럼 농구화는 농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케팅 도구이니만큼 리그 역시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팬들에게 선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거의 유일하게 금지를 당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APL 컨셉트 1이라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금지를 당한 이유는 그 기능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더 자세히는 신발의 탄력 기능이 너무 좋아서 이걸 선수들이 신으면 점프력이 너무 높아진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락앤로드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기술이 적용된 신발은 리그에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큰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에어조던 1처럼 오히려 이 금지 조치가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좋길래 금지까지 시켰냐면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유명해진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는 나이키의 러닝화인 베이퍼 플라이가 똑같이 기능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이유로 이제 언제 열릴지 모를 도쿄올림픽에서 금지를 당하면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룰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규칙이 있는데, 바로 디제스터 드래프트라는 룰입니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불행한 참사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규칙인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한 팀에서 5명 이상의 선수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그 팀을 제외한 다른 모든 팀들로부터 그 팀의 선수를 한 명씩 드래프트 해올 수 있다라는 룰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팀을 제외한 모든 팀들은 본인들의 선수들 중 딱 5명만 지킬 수가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드래프트에 내놔야 하며 그 사고를 당한 팀은 각 팀마다 선수를 딱 한 명씩만 드래프트 해올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만약에 지금 어떤 팀이 사고를 당해서 5명 이상의 선수들을 잃게 된다면 다른 팀들로부터 지정된 5명의 선수들만 빼고 각 팀마다 한 명씩 드래프트를 해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아직은 다행히도 이 룰이 활용된 사례는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활용돼서는 안 될 룰이지만 이 룰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자면 1960년대에 일어났던 눈 사태로 인해서 당시 10명 이상의 레이커스 선수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사고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파일럿이 너무나도 운이 좋게 비행기를 옥수수밭에 착륙을 시켜서 다행히 최악의 참사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리그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계속 강구를 했었고 그 결과 이 디제스터 드래프트라는 룰이 생겨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뭐 이처럼 생소하기도 한 규칙들도 있고 뭐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룰이 생겨나게 된 배경들을 알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혹시 NBA 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요즘에 저는 이제 시즌이 중단되면서 뭔가 있을 때는 몰랐던 그 어떤 빈자리의 공허함 같은 거를 크게 느끼고 있는데 구독자분들 역시 저와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루빨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와서 NBA 시즌 역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